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2017년까지 한국아메이 뉴트라이트 강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2017년에 제가 큰 뜻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이제 HFF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HFF 컨설팅, HFF가 헬스 펑셔널 푸드라 그래가지고 약자예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약자가 HFF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그 부분들을 좀 실천을 좀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동안 이제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이제 많은 다른 회사들과 같이 이제 일도 해보고 다른 회사들의 그런 제품들도 많이 접해보고 제품 개발이나 또 마케팅 전략에 대한 컨설팅도 좀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제 또 인연이 되어서 다시 이제 뉴트라이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 진행하는데 큰 부담감은 없는데 이 자리는 사실 제가 이제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상당히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사실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 저 아닌 것 같아요? 네. 되게 끄덕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만약에 또 기회가 있다면 다른 사진으로 비슷한 사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회사들의 제품 많이 접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회사들하고 이제 거래가 끊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뉴트라이트 제품은 정말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오늘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어떻게 잘 전달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신감, 자부심 가지고 비즈니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뉴트라이트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넘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점에서? 모든 점에서.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맞습니다. 제가 리더님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이제 좀 이따 확인해 볼 겁니다. 그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도 준비해 놓으세요. 네, 뉴트라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왜 좋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지금 첫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이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제 어떤 나의 비전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식생활. 식생활이 네, 오래 살아서 식생활이 이렇게 막 예전하고 비교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죠.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오염 문제도 있을 거고요.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 먹거리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사실은 계속 줄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영양소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3조 8천억 원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2018년 통계 나왔어요. 2018년은 4조 3천억 원.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19년도 통계 나왔더라고요. 4조 한 9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거의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데 뉴트라이트는 성장을 하고 있나? 시장이 성장하면 뉴트라이트 성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뉴트라이트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소리가 적은데? 네.
가구당 구매 경험률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을 1년에 한 번 이상 구매한 구매 가구 수도 1,400만 가구. 1,400만 가구면 뭐 전체 가구가 다 건강기능식품을 다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그런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계속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건강기능식품이 성장해 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계는 일본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보통 한 3, 40년 앞서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격차가 줄었죠. 그래서 일본의 그런 그 산업이나 경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이 몇 년 혹은 1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고, 산업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본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인데 명목당 1인당 GDP가 33,000불, 33,000달러.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42,000달러, 인구수 5,170만. 일본은 GDP가 39,000불. 많이 차이 나나요? 우리나라? 많이 차이 안 나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45,000불. 우리나라 42,000불인데 일본 45,000불이라는 얘기죠. 별로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죠. 2025년에 역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의외의 결과죠. 네. 이게 일본은 사실은 국가나 기업에 돈이 많은 나라지 개인이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비력에서는 우리나라랑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경제 규모를 보면 이제 경제 규모는 인구수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인구 통계학적 결과를 보면 일본의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약 2.5배 정도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만 봤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규모의 4배 이상이 됩니다. 4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배 이상. 지금 이제 4조 9천억, 5조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10조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전체가 5조에서 10조로 2배가 성장했으면 뉴트라이트도 지금보다 2배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을 애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다 2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대가 많이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뉴트라이트가 과연 지금보다 2배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성장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시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한과함의 직원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막 해요. 대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네.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나라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수명. 건강 수명은 뭐예요? 그 중에서 내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 이걸 건강 수명이라고 해요. 평균 수명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100세가 됐는데 100세까지 사는데 60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나머지 40년을 병원에 침대에서 누워서 투병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삶의 질이 높아진 거 아니죠? 이런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건강한 기간이 긴 그런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유병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14년. 여성분들이 20년 동안 투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거? 건강관리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시면 20년 동안 병을 가지고 인생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노년기에 정말 나
내가 병이 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잖아. 어떤 병이 제일 무서워요? 치매. 치매가 제일 무섭잖아요. 치매가. 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분들 다 힘들게 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난 행복하잖아.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치매 걸리지 않게 해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껏은 열심히 드시고 계신 거예요? 몇 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대답이? 징코인도 드시고 뭐 DHA도 드시고 열심히 관리하셔야죠. 네,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앞으로. 네. 어떻게?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 병원에 가면 진단 받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안 받냐고요 스트레스를. 네.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관리, 생활 습관 관리, 영양 관리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나도 이제 나중에 병 걸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내가 건강 관리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운동도 하시는 분들 생기고, 그렇죠? 지금 헬스클럽 가시면 빠글빠글해. 왜?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설지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셔. 초반만 반짝이야. 그렇죠? 운동도 하시고 내가 식생활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과일과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좀 드시다가 오늘까지만 고기를 좀 먹어볼까? 그렇죠? 이게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건강 관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지만 적절한 건강 관리 방법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그래서 이 건강 관리를 위한 그런 건강 증진 행위라고 하는데요. 건강 증진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급격히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런 각종 규제를 정부에서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죠. 국내 인구의 24%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 생활습관병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거죠. 의료비 자가부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케어 의식 증대. 국가 의료 재정 압박을 해소해야 된다. 이번에 지금 현 정부가 2019년까지 의료보험 정부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의 비율이 70%까지 모든 국민들이 지불하는 의료비 70%를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2019년에 64%로 마감됐어. 6%가 부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돈이 부족하잖아. 돈이 부족해서 그 비율을 못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으면 지금 4월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 더 못 걷어요. 대선도 있고 세금을 더 못 걷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를 지급을 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료비를 지급을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못 오게 해야지. 그럼 병원에 오는 분들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들이 병이 안 걸려야지.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게 하는 정책을 쓰는 거.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다 완화시키는 거야. 예, 건강하시라고. 그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다 완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화되느냐? 이렇게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아무 데서나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지 않았던 의약품 원료들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종류가 많아지겠죠. 근데 많아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약으로 드시던 거를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드시게 돼요. 미국 뉴트라이트에 있던 우리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 없는 게 많아요. 왜? 그쪽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허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게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다 들어온다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뉴트라이트 그 제품군이 더 많아지겠죠. 종류가 다양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하게 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 확대한다.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예를 들면 오메가3를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거 드시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지금 허용되어 있는 표현이 어디까지야? 도움을 줄 수 중성지방 있다. 개선, 중성지방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조금 더 나가면 혈액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 이것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 이상 표현했다가는 다 현행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표현이 엄청나게 규제가 심해.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는 어디까지 예상하냐면 오메가3라고 예를 들면 오메가3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까지 풀어줄 거라 저는 예측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좋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더 나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뭐 심근경색을 예방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준다. 이렇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허용된 표현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의 단속과 처벌은 훨씬 더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표현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풀어주고 대신 그 범위를 위반하면 처벌은 더 강화하겠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주셔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크게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업계 모두가 알고 있지. 모든 경제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각 기업의 전략기획실 이런 데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돈 되는 시장이잖아요. 돈 되는 시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 그러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 된다는데? 나도 건강기능식품 한번 만들어서 출시해봐야지. 당연히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막 지금 다 진입을 하고 있어요. CJ 진입했고 정관장 홍삼 팔다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 일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다 들어왔어. 홍삼 지금 우리나라에 1조 팔아요. 1조. 5조 중에 1조로 홍삼 점유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 홍삼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냥 홍삼은 이게 언제가 꺾여. 왜냐면 홍삼의 기능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면역 기능이 가장 크거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면역 기능 하면 홍삼을 떠올리고 있어.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면역 기능 하면 떠올릴 이런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면역 기능 하면 떠올라야 되는 영양소가 많아지거든. 유산균이 떠올라야 되고 먼저 단백질이 떠올라야 되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가 떠올라야 되거든.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삼을 찾는 사람은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근데 홍삼이 사실은 매출 증가율과 점유율이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줄어들다가 갑자기 메르스가 한번 딱 터지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한번 딱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 뛰어. 내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메르스나 신종플루 걸리면 안 되니까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들면 먼저 찾는 게 홍삼이거든.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1조는 지금 근근히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지, 정관장도. 우리가 홍삼만 팔다가는 회사 문 닫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반 건강기능식 비타민, 미네랄, 기능성 건강기능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종근당, 대상 다 들어왔죠? 이미. 근데 이런 회사들이 한국 야쿠르트, 동원, 빙그레, 롯데, 동양제가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농심이 올해 들어와요. 농심이 그 라면이나 팔지. 제약회사는 어떻습니까? 제약회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제약회사. 한미약품, 일동제약, 일양약품, 중해제약 다 건강기능 출시했어요. 그 다음에 동아제약도 들어와요. 올해. 그러니까 제약사도 막 들어오고. 왜냐면 여기 의약품 원료를 팔다가 이거 건강기능식품을 허용해 주니까 우리 거 뺏기는 거죠. 들어올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화장품에 집중하던 직접 판매 업체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건강기능식품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어요. 화장품 시장이 포화됐다고 걔네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는데 2배로 성장하는데 기존에 있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성장해서 2배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장을 하는 거. 얘네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제품을 신제품 하나 내가지고 그냥 시장에 진입하면 팔려요? 안 팔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려요? 광고. 엄청나게 광고하고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도 하고 TV 광고, 매체 광고, 인쇄 광고 엄청나게 광고 때리죠. 예. 그러면 소비자들은 뭐라고 하죠? 노출 빈도
노출 빈도가 어디가 많겠어요? 뉴트라이트가 많겠어요? 아니면 다른 회사께 여기 광고하는 회사들께 많겠어요? 내가 유산균을 섭취하고 싶은데 소화기관도 안 좋고 면역 기능도 좀 튼튼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유산균을 섭취하고 싶은데 막 찾아보고 있는데 TV에서 막 광고를 하고 있는 거야. 락토피 광고를 하고 있어. 그럼 먹어볼까? 밸런스 1위는 몰라. 그쵸? 그러니까 그쪽 제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많은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뉴트라이트가 그래서 2배 성장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네 회사들처럼 광고를 해야 되나? 광고 엄청 때릴까? 밸런스 1위 가지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광고, 유통, 관리 비용을 다 리더님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광고 안 한단 말이죠. 가끔 프로모션 정도 하는 거죠. 브랜드 광고를 하거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다른 회사는 광고하는 걸 그 비용을 리더님께 드리는 거잖아. 왜?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를 뉴트라이트는 누가 해야 돼? 리더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우리 뉴트라이트 성장 안 하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은 분들을 소비자분들 많이 만나시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네. 어떤 마케팅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의 역할들을 리더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소비자분들이 많으죠. 제가 여러 업체를 봤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중에서 딱 보면 이 회사는 성장할 거야. 그럼 성장해. 이 회사는 좀 있으면 꺾어질 것 같아. 꺾어져.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느냐? 회원수를 보면 알아요. 회원수를 보면 알아요. 회원수에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비즈니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회원수에는 소비자 타입의 회원수도 많죠. 이 회원수 전체 회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소비자가 많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회사의 제품을 쓰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야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10분이었는데 그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5분이었어. 5분이었어.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이 10분인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5분이에요? 아니면 5분보다 적어요? 솔직히 적어요? 왜 대답 안 하시지?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니신가? 소비자분들이신가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어요. 예전에 10분 중에 5분이 비즈니스 하셨는데 지금 10분 중에 예를 들면 2분만 비즈니스 하는 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분만 비즈니스 하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냥 뭐 억지로 비즈니스 하십시오. 이거 안 통하거든. 네.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그런 풀이나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전에 10분 중에 5분이 되셨다면 지금 10분 중에 2분이 된다라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사용하시는 분을 30분으로 늘리면 30분 중에 6분이 비즈니스 하시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물량 공세를 펴는 회사들하고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더욱 많은 분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 많은 분들에게 우리 제품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해결책은. 돌파구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전달하시는 역할을 해주셔야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내부 자료에는 이제 경쟁사에 대한 분석들이 경쟁사는 아니고 그냥 다른 회사들의 그런
분석 자료들이 다 있지만 이런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 회사들의 분석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2017년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60% 육박했어요. 근데 이 비율은 앞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 상황이나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는 직접 판매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려사항이 지인 소개가 72.9%, 지인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비율은 떨어질 거다. 정보 탐색 경로도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 그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경로도 역시 지인을 통한 비율이 가장 높아요. 가격 관여도. 다행인 것은 가격 관여도가 무관여가 62.6%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 관여도가 무관여가 62.6%다. 가격이 높아도 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세요. 지금도 뭐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한국아메이 직원인 줄 아시고 전화하셔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리긴 합니다. 네, 홈쇼핑에서 오메가3를 1+1으로 해가지고 2달분을 15,000원에 파는데 무조건 그래서 그 제품을 많이 구매하실 것 같다. 홈쇼핑에서 그렇게 막 방송을 하잖아. 완판은 되겠죠. 그런데 그 방송을 통해서 내가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 분들 중에서 싼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무관여다. 왜? 건강기능식품은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한 건강을 위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싸구려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는 거야, 소비자들은. 근데 우리 제품 어때요? 비싸요? 아니요. 네, 비싸지만 안 비싸요. 안 비싸. 비싸잖아요. 네. 비싼데 좋잖아. 가성비. 가성비 따지면 정말 좋죠.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거야, 소비자들은. 그냥 비싸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싼 그 가격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려야 되는 게 우리 회사와 이사님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건강식품 시장의 그런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시장은 커지는데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진입을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점은 시장 확대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지금처럼 직접 판매가 가져갈 것인가, 네,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뷰티라이트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중요한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 외부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한국 건강식품협회에서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에 대한 그 조사 자료를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용된 뭐 어휘나 이런 부분 용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구입 경로를 이용하는 이유가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분 인터넷 쇼핑몰 다단계 쭉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도 한국에 대해서 왜 그 채널에서 구입하시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 약국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어서가 38.8%, 전문 판매점 46%, 백화점 62.5%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매한 이유를.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중요한 점 뭐냐면, 믿을 수 있어서 내가 약국에서 하는 이유가 38.8%가 믿을 수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지만 20% 다단계 믿을 수 있어서 20%. 가격이 저렴해 4.2%. 다단계 중에서 가격이 싼 데도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죠.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해져가지고 나한테 제품을 전달해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거든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이.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어서가 약국의 21.3%, TV 홈쇼핑 38.8%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6.4%.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지. 맞나요? 아닌가요? 6.4%밖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대. 우리 소비자들이 리더님들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6.4%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다단계 전체에 대한 그런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3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30%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0%도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적어도 60, 70%는 믿을 수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치. 저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 출신이긴 하지만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억나네요. 저는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정말 10년 넘게 공부를 해오고 또 건강 영양에 대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면 알수록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러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해서 그럴수록 또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그런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내가 알아보고 내가 공부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가 10년 전에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랠리 때 발표했던 10년 전 지금 10년 후 똑같아요? 똑같죠? 왜 똑같을까?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보면 신뢰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런 브랜드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뉴트라이트는 저는 찾은 거고,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교육할 때 항상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이유로 해서 한국 아메이를 떠난다. 그래도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뉴트라이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알기 때문에. 비교 불가한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 다른 제품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 다 모아놓고 찍으면 연출이라고 그러실까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한 달쯤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일을 하면 다른 회사들하고 일을 하면 그 회사들 제품을 샘플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보시고 교육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뭐 그런 것들 좀 찾아달라고 그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집에서는 이거 먹고 우리 가족들은 뉴트라이트 먹고 그 제품을 한번 쭉 살펴보고 선물로 다 드리지. 버릴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부하실수록 그런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아마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까 뉴트라이트가 뭐가 좋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뭐가 좋을까? 뉴트라이트 뭐가 좋아요? 유기농? 네? 유기농, 원재료. 이게 선물을 좀 이렇게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대답을 잘 하시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는 우리 그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선물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농, 원재료 좋다. 또 농장. 유기농 인증받은 농장. 씨앗에도 완제품까지. 철학. 네, 우리 건강. 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건강을 증진시키. 내가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 네,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 그게 헬핑 피플이에요. 저는 뉴트라이트에도 헬핑 피플이라는 철학이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또 뭐가 있나요? 안전성. 네. 땅과 물, 토양, 친환경적인 유기농법, 지렁이 뭐 해놓고 무당벌레 뭐 다 있죠. 또 연구, 특허. 네, 끊임없는 연구, 거의 뭐 200건에 달하는 뭐 특허 계속 연구하고 있죠. 많죠? 네. 네,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다. 네? 그렇죠. 최고의 자연과 최고의 과학,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6까지 있었죠. 예, 이걸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세계 최고. 이거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돼. 뉴트랄이트가 뭐가 좋아요? 우리 친환경 유기농 농장 인증받은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또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10분이 가가지고 하나씩 말씀해 주실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많은 고객분들에게 10가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야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싶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뉴트랄이트 나쁜 점 뭐예요? 나쁜 점 아까도 여쭤봤지만 나쁜 점 없죠? 예? 가격이 비싸다. 다른 지역에서 해보니까 알이 크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결국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있잖아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진짜 완전 뭐 이게 사실 이걸 판매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렇지만 우리 거 가격이 비싸다라고 고객분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좋은 점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가격 관여하지 않는다니까. 고객들은 좋다는 거 알면 비싸도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정말 차별화된 강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지. 그거를 고객들이 이해하면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 않지. 예? 맞아요? 네. 저는 그 부분 어떻게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자동차 예를 들어드려요. 자동차. 인도의 인도 국민차.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싼 차. 220만 원. 220만 원. 220만 원. 수에 나와 WX가 지금 84,000원인데 수에 나와 있는 게 10,000원이야 한 달분이. 그러니까 가격만 비교하면 8배 막 대여섯 배 8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떻게 그러면 그거 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고 우리 거 드셔야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220만 원짜리 차를 사시는데 근데 왜 220만 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시중에 파는 비타민 미네랄이 10,000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65만 원짜리 엔진에 70km가 넘어가면 바퀴가 빠져. 괜찮겠나? 변속기가 없어. 그냥 1단이야 1단. 트렁크에 넣을 수 있는 게 서류 가방 하나야. 와이퍼 1개. 엔진에는 속도기 없어. 라디오 없고 파워 스티어링 없고 파워윈도 없고 냉방 장치가 없어. 인도에서. 인도에서. 그럼 220만 원 주고 이 차 사시겠냐고요. 여러분들 220만 원 주고 차라리 안 사면 안 샀지. 사시겠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10,000원짜리 산다는 분한테 우리 얘기를 못하지? 벤츠 비싸요? 아니요. 비싸죠. 그러면 벤츠를 난 비싸가지고 이거 너무 품질 대비 너무 비싸니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단 말이죠. 명차잖아요, 명차. 이거는 살 수 있어도 안 사, 난. 이건 언젠가 살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런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 누구나 다 명품이라고 인정하는 브랜드. 이게 뉴트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그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고객들이 그렇게 인식할 날이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이대로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이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1년에 1,000몇백 대밖에 판매 안 하는 정말 극소수만 구매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벤츠가 앞으로 벤츠 뭐 모든 명품 브랜드의 차들은 전부 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요. 만들어요. 자율주행차 만들어요. 롤스로이스 절대 안 만든다고 선언했어요. 왜? 이 차의 차주들은 이미 자기가 운전을 안 하고 있거든.
자율주행차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직접 내가 운전하는 차 혹은 그런 차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누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 그 우리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벤치 안에 이런 버튼이 있는데 누가 이 버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버튼이요. 네, 이 버튼을 누르고 유턴할 때 이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WX가 왜 좋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WX는 그냥 좋아. 자, 그러면 지금 WX 새롭게 이제 나왔으니까 WX가 왜 좋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뉴트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 출시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WX는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제 들어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바뀐 게 뭐가 바뀌었죠? 미네랄 10가지 네? 네, 비타민 B군이 추가. 네, 증가했고 비타민 D가 증가했고 몰리브덴 미네랄이 추가됐고 또 뭐 이렇게 영양소의 함량은 변화가 있죠. 이거 왜 변화가 된 거예요? 식생활의 변화는 우리나라만 있나?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있을 거고, 좀 과잉으로 섭취하는 영양소가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맞춰서 조절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표본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해서 영양 상태를 검사하는 거죠. 누가? 뉴트라이트가 하잖아. 이거 누가 하냐 이거죠. 뉴트라이트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뭐 엘더베리라고 하는 보라색의 무슨 농축물이 추가가 됐대. 엘더베리 있지? 이거 왜 추가가 됐어? 보라색을 많이 안 먹으니까. 보라색을 너무 많이 보라색을 안 먹어. 근데 보라색을 안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식생활 조사. 식생활 조사했죠. 누가 조사했어? 뉴트리라이트. 아무도 안 했어. 뉴트라이트가 했어 그냥. 우리가 다섯 가지 색깔의 과일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흰색, 노란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 조사한 거야 이거를. 일반 기업체들이 봤을 때 이거 미친 거지. 이거 왜 돈 들여서 왜 조사하냐 이거지.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더니 흰색을 많이 먹어. 뭐 마늘, 양파, 무, 배추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흰색은 좀 많아. 근데 그 비율이 25몇 %야. 그러니까 흰색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흰색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전체 인구의 대비 비율이 25%밖에 안 돼. 많이 섭취하는 게. 보라색은 3몇 %인가? 한 5%도 안 돼. 보라색이 제일 적게 먹는 거예요. 보라색을 적게 먹으니까 보라색에 식물을 더 추가한 거지. 보라색의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든가 뭐 레스베라트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섭취해야지 심혈관 질환 예방되니까. 이런 걸 강화한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저는. 이런 거 우리가 엘더베리가 하나 추가됐다. 여기서 이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추가했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까지 파고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어떤 철학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단순히 뭐가 하나 늘었다, 뭐가 하나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5데이 캠페인 아세요? 5데이? 5데이가 5단위의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단위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자가 5데이야. 그 5데이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회사가 뉴트리라이트예요.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 암학회에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는 운동이, 캠페인이.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연합단에서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육류나 가공식품 섭취하니까 계속 안 좋아지니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갖고 온 게 뉴트라이트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5단위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돼. 그럼 한 단위가 얼마나 되느냐? 한 단위 뭐 신선한 채소로 80g, 사과, 과일 따지면 사과, 배, 오렌지 같은 건 하나. 중간 크기 사과 하나. 이게 한 단위예요. 그럼 하루에 5단위를 섭취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사과를 5개 먹으면 되죠? 사과를 5개 먹으면 돼.
사과 5개도 못 먹어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사과 5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과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색깔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죠. 골고루.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골고루 먹으려면 각각 꼭 필요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다른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5 컬러 캠페인. 5 컬러.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5 컬러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 영양소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죠. 식물 영양소 정말 중요하구나.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려야 되겠다. 그렇지만 일반 식생활을 통해서 내가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지 못하니까 식물 영양소를 어떤 루트로든지 어떤 채널로든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인식이 이제 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찾을 때 어느 순간부터 이 제품에 식물 영양소가 있나? 파이토 뉴트리언트, 파이토 케미칼이 있나? 이거 찾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에서 제품을 내놨는데 안 사. 여기 식물 영양소, 식물이 안 들어가 있네. 식물 원료가 없네. 식물 영양소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식물 영양소 해야 되겠다. 다른 회사 생각한 거죠. 뉴트라이트가 먼저 했고 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 뭘 어떻게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되는지 몰라 이제. 모르니까 대충 식물 혼합분말, 곡류 혼합분말 이런 거 싼 값으로 사다가 집어넣고 우리도 그 원료 부원료란에 식물 혼합분말, 곡류 혼합분말 딱 찍어놓고 우리도 식물 영양소 있다 이거야. 우리도 식물 영양소 있다라고 광고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딱 보고 식물 혼합분말, 곡물 혼합분말 딱 보면 여기도 식물 영양소가 있네. 가격 싸네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지. 예를 들면 아까 그 차로 비교해 보면 이 차 바퀴가 있네. 그리고 사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따라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고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식물 영양소 다 웬만한 제품에 들어있다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집어넣지도 않고. 근데 유일하게 한번 진짜 식물 영양소 한번 넣어보려고 노력했던 데가 있었지. 우리도 한번 넣어볼 거야. 그게 한국약품 V푸드죠. 보이푸드. 네, 거기다 막 넣었지. 가격도 비싸고 넣었는데 잘 안 들어가 이게. 이 함량을 뉴트라이트 거 따라가려고 막 노력했는데 이게 뭐 보관도 안 되고 뭐 저장도 안 되고 비싸고 그게 안 나와요. 못해 운영을 못해 이거. 그렇게 그 수준으로 지금 V푸드 접고 한국 야쿠르트 뭐래? 엠프로로 나왔지. 엠프로. 전략 잘 짠 거죠. 엠프로. 엠프로라는 브랜드가 나왔어요. 그 유산균 기반이야. 유산균 기반. 유산균을 기반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능성을 추가해서 얻는 거죠. 유산균 기반 눈 건강, 유산균 기반 간 건강, 유산균 기반 위 건강. 그렇게. 이 얘기는 뭐 여기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돼 못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들 식물 영양소 중요하다는 캠페인들 식물 영양소 심포지움 학회 뭐 이런 거 뉴트라이트에서 계속 후원하고 연구 개발하고 이런 거 다 아세요? 식물 영양소의 날 아세요? 네. 식물 영양소의 날 아세요? 언제예요? 5월 10일에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5월 10일은 제가 이제 제가 있을 때 한국암에 다닐 때는 5월 10일 식물 영양소 2014년인가 제정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캠페인, 뭐 학회 뭐 이런 것들 했었어요. 한국암의 후원으로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정한 날이 식물 영양소의 날 5월 13일이에요. 5 단위의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3 단위 이상 섭취하자.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3 단위 이상 섭취하자. 원래 5 단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단위도 못 드시고 있으니까 일단 3 단위만 시작하자. 그래서 5월 13일을 식물 영양소 날로 정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가 이제 뉴트라이트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건조 공법을 또 적용을 시켜가지고 더욱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영양소와 그 식물 원료의 고유한 그런 색을 보존하는 그런 공법을 적용을 했죠. 시험관 시험을 통해서 QRT 블렌드는 페리세틴, 로즈마리, 투머릭 같은 이 QRT 블렌드는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항산화 기능이죠.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항산화 기능이 있다.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세포가 DNA를 보호한다.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뉴트라이트는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항산화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다 이제 증명을 하고 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기서 끝나잖아. 그쵸?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왜 안 되냐? 뭐 이런 연구기관들과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같이 공동 연구, 다양한 연구,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상태 뭐 이런 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중에 DNA 손상을 줄인다 이런 클레임을 쓸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뉴트라이트밖에 없어요. DNA 클레임을 쓸 수 있는 데가. 다른데 DNA 클레임 쓰면 네, 현행법 위반이죠. 근데 왜 우리는 쓸 수 있지? 연구 결과 나와 있으니까. 다른 데 제품 안내서나 그런 제품 브로셔 보면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 안내서나 브로셔들이 아마 보셨으려나? 있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들은 뭐냐? 완제품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어요. 한 건도 우리나라에. 완제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A라는 제품에 B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그럼 B라는 성분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여러 개 쭉 게시가 돼 있어. 그 브로셔 제품 안내서에. 이거는 이 A라는 제품의 연구 논문이 아니에요. A라는 제품이 들어있는 B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에요. 그 연구에 사용된 이 B라는 성분의 함량이 A에 들어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A라는 제품에 B라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데 그 조금 들어있는 B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발췌해서 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해? 그 제품을 섭취하면 B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WX는 완제품 가지고 했잖아요. WX 제품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제품을 8주간 드시고 먹게 한 다음에 대조군과 비교했더니 실제로 항산화 능력이 상상했고 DNA 손상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이 완제품을 가지고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전 이런 제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셨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항산화라는 건 결국 이런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건강에 위협이 되는 그런 활성산소의 산화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산화를 우리 몸이 지금 계속 산화되고 있죠. 산화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사과라고 생각해봐. 사과를 깎아서 여기다 올려놨어. 금방 갈변해요. 산화돼가지고. 그럼 사과 하루만 놔도 못 먹게 되잖아요. 우리 몸이 항산화 시스템이 없으면요, 산화가 돼서 그 사과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쭈글쭈글 갈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산화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커미데스이라는 그런 실험 방법인데 전기 연동이죠. 그래서 이제 전하를 다르게 걸어놓고 시약을 투여하면 전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순수한 약한 것들은 다 이제 깨지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DNA인데 건강한 DNA는 문제가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 DNA 이렇게 파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쭉 이제 꼬리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테일 랭스, 테일 모먼트, 테일 인텐시티 해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 부분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파괴된다는 건데 WX를 섭취군에서 DNA가 건강하다는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클레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우리 제품의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시약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쭉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피크로 보여주는 건데 피크가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WX를 가지고 직접 이걸 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이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뭐가 나와야지. 뭐가 나와야지 뭘 보여줄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그럼 또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품의 어떤 단순한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연구를 진행했고 왜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 조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WX에 공부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WX에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가 이제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비타민 B군이 있겠죠. 비타민 B군은 네, 뭐 이런 기능을 해요.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그러한 비타민입니다. 에너지 대사에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항상 피곤해. 에너지가 제대로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 활기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활력이 떨어지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B군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활기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비타민 B군은 이제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효소, 효소는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성분이 효소라고 하는데 이 효소가 불활성 상태로 되어 있는 게 많아. 비타민 B가 이게 비타민인데 비타민 B군을 섭취하게 보충해주게 되면 이렇게 불활성 효소와 비타민 B군이 결합해서 활성 효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비타민 B군,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조효소라고 하죠. 특히 조효소에 이제 기본적으로 비타민 B군이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 옆에 보실 텐데 이거를 크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탄수화물 글리코겐이죠. 탄수화물 체내에서 글리코겐이 먼저 저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과잉은 이제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중성지방 단백질들이 대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이죠. 이거 음식물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이 일어나서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전자전자계에 가가지고 에너지를 생성, ATP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런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비타민 B군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이 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 있어야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또 하나 중요한 점. 중성지방 대사에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안 돼. 중성지방 대사, 지방을 빨리빨리 대사시켜가지고 없애는 그런 우리 다이어트 우리 지방 없애는 거잖아. 네.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 B가 없으면 다이어트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 미네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미네랄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 필요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비타민 미네랄을 꼭 드셔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 미네랄 안 드시는 많아.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 하실 때 준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기. 우리 다이어트 언제부터 하세요? 가장 내일.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 거야. 준비기가 없어. 내일부터 해야 돼 그냥. 이 준비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업계에서는 다이어트 성수기를 4월 달부터 다이어트 성수기라고 하고요. 9월 달부터 다이어트 비수기라고 해요. 다이어트 제품이 안 나가 9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엄청나게 막 프로모션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나와. 왜 그럴까요? 아시죠? 왜 그런지. 옷이 얇아지니까. 노출의 계절. 4월 달부터 막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까? 3개월 전에 내가 4월부터 다이어트 한다면 3개월 전 1월 달에 다이어트 지금 준비하셔야 돼. 비타민 미네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돼.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계속 다이어트 준비기가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단백질 섭취하면 단백질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대사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이 생겨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혈액의 점도를 높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혈액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혈관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 메티오닌을 없애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티오닌을 없애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비타민 B군. 엽산도 비타민 B예요. 아시죠? 엽산 언제 중요해요? 임신. 네, 가임기, 임신하셨을 때 중요하다고 하죠. 왜 중요하냐면 엽산은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엽산이 꼭 필요하거든. 부족하면 조산, 체중 미달, 성장 지연이 나타날 수 있고 결핍이 되면 심각하죠. 신경관 결손, 문해증, 이분 척추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엽산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판매되는 모든 곡물의 엽산을 권장량 이상으로 강화시켜야만 판매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 엽산 강화 정책을 쓸 정도로 중요한 그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권장량은 하루에 250 마이크로그램인데 가임기 여성은 400 마이크로그램이고 임신하신 분들은 600 마이크로그램을 하루에 보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엽산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점. 이때가 언제냐면 임신 4주 전이에요. 임신 4주까지. 근데 우리가 임신을 확인하는 시기가 이미 4주가 지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엽산을 정말 필요할 때 보충을 제대로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엽산을 우리가 보충해야 될 시기는 언제 임신을 확인했을 때가 아니라 임신을 계획할 때부터 엽산을 보충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신을 계획할 때부터. 이 사진은 뼈죠? 비타민 D가 강화됐죠? 네, 뼈. 정상 뼈, 골다공증 뼈. 뼈가 약해요. 비타민 D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햇볕을 너무 안 쬐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해. 국가별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 88.2.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지 못해. 네. 그러면 비타민 D 부족하니까 보충해야겠죠. 비타민 D를 근데 왜 보충해야 돼요? 뼈가 약해지니까. 또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 거 말씀하셔도 되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골다공 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칼슘과 인해 흡수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이제 비타민 D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죠. 면역 기능에 관여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사에 관련되어 있다. 비타민 D의 잠재적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가장 현재의 주목을 받고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D야. 워낙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기능성 가능성들이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 다른 영양소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비타민 D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비타민 D 강화했죠. 뉴트라이트에서 서브렉스에 비타민 D도 지금 비타민 D 제품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서브렉스 말고. 근데 비타민 D가 어떤 분야에 이렇게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외우지 못하고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비타민 D의 잠재적 기능성, 대사증후군 비만과 당뇨에 관련이 있고 체중 조절, 면역 기능 관련, 수면질 개선, 심혈관계 건강, 위장관계 건강, 피부 건강, 인지 능력을 포함한 두뇌 건강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밖에 암, 파킨슨,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혈압, 당뇨, 항염, 아토피, 건선, 갑상선 저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호흡기계 감염, 홍반성 낭창,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 건강, 남성 생식력, 임신 및 수유, 다낭포 난소 증후군, 탈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밖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비타민 D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비타민 D의 권장량은 하루에 10 마이크로그램, 400 IU, 400 IU가 100% 권장량. 근데 전문가들은 하루에 3000 IU 정도는 섭취해야만 비타민 D의 어떤 기능성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3000 IU. 권장량 400 IU인데 보수적인 분들도 2000 IU까지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허위 과장 광고를 유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비타민 D 직접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네랄 한번 볼게요. 미네랄 아연은 정상적인 세포 분열, 효소의 구성 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 SOD, 세포 산화 방지, 생체막, 세포막 기능 유지하는. 그래서 아연의 별명 여러 가지가 있죠. 성장 미네랄, 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분들의 성장에 아연이 필요합니다. 또 스태미너 미네랄, 그래서 힘이 필요할 때 성미네랄, 남성들에게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얘기도 하고, 면역 미네랄, 면역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미네랄, 이렇게 다양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미네랄이죠. 아연. 크롬은 대사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 미네랄. 죄송합니다. 당 내성인자의 필수 성분, 당 내성인자 인슐린을 활성화시키는 GTF라는 당 내성인자가 있는데 크롬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사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대사증후군 많죠. 대사증후군 많기 때문에 크롬이 이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콜레스테롤 감소라든가 핵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몰리브덴은 왜 추가됐을까요? 항산화 기능이라고 이제 기능. 이렇게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제 항산화 기능 맞습니다. 몰리브덴은 항산화 미네랄, 그래서 잔틴산화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황산 산화효소하고 뭐 알데히드 산화효소 이런 걸 활성화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아황산이나 알데히드는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독소예요, 독소. 이런 것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몰리브덴이. 그래서 몰리브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톡스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톡스. 항산화 미네랄, 디톡스 미네랄이라고 불러요. 영양학계에서. 그밖에 철분의 운반과 이용, 산화질소 수준 유지. 산화질소 이것도 중요하죠. 산화질소 많이 들어보셨나요? 산화질소 우리 제품의 영양 성분의 기능 중에 어디 있을까요? 산화질소.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면서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에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NO, 확장시키는 물질이고, 그래서 산화질소가 유지가 되면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을까? 코큐텐. 코큐텐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코큐텐이 이 NO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코큐텐의 기능성 중에 하나 뭐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코큐텐의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가능해요. 몰리브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디톡스 중요하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디톡스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 되어야 되죠?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만 건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알칼리성 상태이면 혈액순환 원활하게 유지되고 호르몬 효소 활동 활발하게 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 두뇌 순환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안 빨라요? 빨라요. 빠르죠? 제가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물질 피해야죠. 스트레스 호르몬, 동물성 포화지방산, 유해산소, 단당류, 공기 오염물질, 미세먼지 이런 거, 환경 호르몬, 중금속. 알칼리화 시키는 물질은 항산화 영양소. 이쪽을 많이 이제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항산화 영양소, 미네랄, 과일채소, 식물성 식품,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 이거 중요하죠.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WX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런 영양소들이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세 배 먹어야 되겠는데. 자, 다음은 우리 기초 영양 제품 중에서 기초 영양 제품,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영양 성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제품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이토프로틴. 단백질이 왜 중요할까? 단백질이 왜 중요할까요?
면역의 원료, 면역 근육의 기능도 원료, 나오시고, 우리 근육의 몸을 원료.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예. 근육의 원료. 근육의 원료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하죠. 뉴트리 파이터 프로틴 드십니까? 네. 드시죠? 네.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육, 연골, 뼈, 피부, 머리카락, 손톱, 각종 그 우리 신체 기관의 구성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죠. 성장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육. 노화가 뭔지 아세요? 노화를 여러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화란 체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어나는 과정이다. 근육이 줄어드는 과정이다. 노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체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럼 근육을 유지하고 체지방을 줄이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노화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근육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노화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이어트에 있어서 왜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눈치채셨죠? 근육이 늘어나야 되잖아. 그럼 근육에 원료가 필요하죠. 그게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체지방을 줄이시고 근육을 늘리셔야 돼요. 건강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과정도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거죠.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체중은 아예 체중계를 갖다 버려.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린다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네. 근육을 늘려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다이어트에서 절대 불면의 진리가 있어요. 다이어트 절대 불변의 진리.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절대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 네. 먹은 만큼 버려라. 먹은 만큼 안 버리면 쌓인다. 먹은 거 이상으로 버리면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건 절대 불변해. 변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이만큼 물만 먹었고 3시간 동안 운동했는데 체지방이 안 줄어? 거짓말이지. 그건 아니지.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 그런 분들은 저렇게 생각하지. 내가 물처럼 뭘 많이 먹고 있는 거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 먹은 만큼 써야 된다. 그럼 그 식생활도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식생활 나중에 보고 쓰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쓰는 방식.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 60%가 기초 대사량이고 활동 에너지 30%, 식사 시 열 발생이 10%. 식사 시 열 발생이 뭐냐면 음식을 섭취해가 소화를 시키면서 소화기관이 사용하는 열량이 식사 시 열 발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비율은 60, 30, 10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 대사량이 가장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돼요. 기초 대사량이 뭐냐면 나의 신체 기관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열량이 기초 대사량이야. 숨을 쉬면서 사용하는 거, 잘 때도 내 몸이 사용하는 열량, 이게 기초 대사량인데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뇌, 너 지금부터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해라고 명령을 내려도 얘가 듣질 않습니다. 예.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근육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알아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기초 대사량을 늘려놔야 돼요. 앞으로. 그런데 제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시작해. 내일 아침부터 하려고 했는데 근육량은 그대로야. 그러면 다이어트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준비기 때 근육량을 늘려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지금부터 늘려놓으셔야 돼. 근력 운동하시고 단백질 보충하시면서 근육량을 늘려놔야지 4월 1일부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가 소비되기 시작하는 거야. 기초 대사량이 소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육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육량이 높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올림픽 박태환 선수 있죠? 아시죠?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 끝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뻗어가지고 잠만 3일 동안 잤어. 3일 딱 일어났는데 체중 7kg 빠졌어. 7kg. 실제로 뉴스에 나왔어. 기사에. 얼마나 근육량이 높으면 잠만 잤는데 그 신체 기관이 알아서 단련을 소비한 거야. 얼마나 부럽죠? 네.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이어트 준비기 때 우리 몸 상태가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다이어트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근육을 늘리는데 근육을 늘리는 당연히 단백질이 필요하다. 왜 필요할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실 때 근력 운동 하시라고 하잖아요. 근력 운동 하시라고 하잖아요. 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 운동을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체중에 갖다 버리라는 이유가 이거죠. 다 똑같은 무게야 이게. 몸무게가 똑같아. 같은 사람 몸무게 똑같아. 몸무게 52kg. 몸무게 안 줄었어. 다이어트 했잖아요. 다이어트 목적 이거죠.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럼 근육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볼게요. 왜 단백질이 필요한지. 근육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데 근육의 피로감이 없으면 유산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내가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오기로 했어. 뒷산 한 바퀴 쫙 돌고 왔는데 저녁 때부터 막 다리기 쑤시기 시작하고 막 통증이 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걷지도 못하겠죠. 아리백에서. 근육의 근섬유가 끊어졌어. 근섬유가 끊어졌어. 평소에 걷기를 거의 안 하시다가 한 바퀴 쭉 도시니까 여기 종아리 근육이 끊어진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딱 끊어졌어. 그럼 우리 몸은 끊어지면 그대 놔두냐? 아니죠. 갖다 붙여 이제 제대로 다시 원상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일 때 한 가닥으로 끊어졌는데 두 가닥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증가하는 프로세스. 한 가닥이 그럼 한 가닥이었을 때 이거 그대로 붙이면 이제 단백질이 필요 없겠는데 얘네가 붙일 때 다음부터 끊어지지 말라고 두 가닥으로 붙이거든. 그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추가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단백질이 보충이 돼야만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너무 힘든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다리 알배겨가지고 갔어 그냥. 이를 악물고 또 돌았어. 일주일 동안 계속 하셨어. 일주일 딱 지나니까 다리가 안 아파 이제. 근육이 안 끊어졌죠. 예. 근력 운동이 아니야 이건. 이건 유산소 운동이야. 유산소 운동. 그래서 저 근육에 말이야. 피로감을 줘야 돼. 근육 운동은 강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근육이 형성되는 거야. 높아져야 돼. 조금씩. 네? 그러면 나 운동 내가 2시간 동안 공원을 열심히 걸었어요. 걷고 집에 와서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 먹었어. 그럼 체지방 그대로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2시간 동안 썼는데 밥 한 그릇에 끝났어 그냥. 그 2시간 동안 왜 걷냐고. 그죠? 그렇죠. 밥 먹으려고. 먹으면 쌓이는데 그나마 걸었으니까 안 쌓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30분 이상 계속 꾸준히 일주일에 4, 5회씩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걷기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왜? 그만큼 걷기 해가지고 소비하는 열량이 200kcal도 안 되는데 왜 그걸 계속 하라고 하냐.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데 이거 1년, 2년, 3년, 4년 뭐가 좋아져? 폐활량이 좋아지잖아. 심장의 기능이 높아지잖아. 얘네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도 장기적으로 진행했을 때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아까 앞서 그 비율 30 활동 에너지 있잖아요. 30에 해당하는 활동 에너지 늘리면 좋잖아. 그럼 어떻게 늘려야 돼요? 아침부터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들기까지의 내 생활 방식을 다 바꿔야 돼. 그래야지 그 활동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해요? 계단을 이용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용하지 마시고 10층이시면 10층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가까운 거리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지하철이나 차에 자리가 남으면 안 앉기. 가방 던지지 마시고 서서 가시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해야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계속 소비해야만 그나마 활동 에너지를 조금 더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집에서 전화 왔어 친구한테. 서서 받는 거야 서서. 앉지 마시고 편안한 자리에 받으면 통화만 길어져. 그게 활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DIT 나머지 10%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DIT가 우리가 소화기관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소비하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IT가 하루 종일 똑같은 게 아니라 아침이 제일 크고 점심이 좀 적고 저녁이 가장 낮아. 에너지 소비가. 그러니까 아침은 이 DIT가 높으니까 아침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아침 많이 드시고 점심을 줄이시고 저녁을 가장 적게 드셔야 돼. 근데 우리 어떻게 해? 아침 안 먹고 점심에 폭식하고 저녁에 회식하고 완전 반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잉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쌓여가지고 지방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식사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 사이 살찌는 그리고 거 하나 있었어. 팁을 드리면 단백질 음식이 DIT가 가장 높아요.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셨을 때 이 소화기관이 사용한 에너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자, 면역 기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면역 영양소예요. 면역 영양소. 피부로부터 외부의 침입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면역체 일선이 피부인데 피부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혈관에 침입했을 때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도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체를 생성하는데 항체도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WX보다 프로틴의 매출이 더 높아요. 중국에는 단백질은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클레임을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허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면역 기능이 정말 중요한 것이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 그래서 뉴트리파이트 프로틴도 식물성 단백질로 바뀐 거예요. 효소. 아까 비타민 B 할 때 효소 얘기 잠깐 드렸었죠. 우리 몸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그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단백질이 주 원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이런 것들 다 모든 호르몬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단백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합성하는 것도 단백질. 이게 이제 히스타민 이런 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이게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에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이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을 하고 각종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산소, 헤모글로빈 이거 단백질입니다. 전부.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지방을 운반하는 거예요. 지단백질. 단백질이 중요하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평형.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가지고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수소 이온을 제공했다 다시 회수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pH를 조정하는 것도 단백질. 그 다음에 혈청 단백질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 몸의 체액의 수분을 조절하는 거. 수분 평형. 이렇게. 이 수분 평형을 유지하는 것도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단백질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인데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9가지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그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해 줄 수 있는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완전한 단백질이 아니에요. 섭취하셔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이 9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화면에 다음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거는 이제 완전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잖아요. 그죠? 80%, 뭐 60%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이 아미노산만 100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부족하다. 이건 완전 단백질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단백질도 완전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 단백질은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충족시켜주는 것들이 이제 완전 단백질입니다. 이 완전 단백질. 그래서 완전 단백질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다 100% 이상 다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아미노산 스코어,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만큼 비율로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인가 아미노산 스코어를 보셔야 되는데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 돼야 돼. 이게 완전 단백질입니다. 완전 단백질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그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이 완전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거나 PDCAAS 그 단백질 소화율을 고려한 아미노산가라고 하는데 이게 1.0 대두는 1.0이에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아미노산가 1.0인 단백질은 대두와 계란과 우유를 얘기했습니다. 대두와 계란과 우유. 육류는 완전 단백질보다 약간 부족한 PDCAS 값이 1.0이 아닌 0.97 정도 돼요. 육류는. 그래도 0.97이 좋은 단백질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류를 많이 섭취한다는 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과 콜레스테롤 많기 때문에. 그 육류는 보통 구워 먹잖아요. 구워 먹으면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 단백질은 우리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고 면역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량을 늘리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고 이해하시고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다이어트 하실 때 다이어트 준비기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미리 네, 준비. 미리 근육 운동하시고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셔가지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다이어트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하실 수 있다. 또 다이어트 하실 때 뭐가 필요해? 유산균은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하겠습니다. 유산균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유산균은 해주세요. 안 됩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물론 잘못했습니다만 정해진 강의 시간이 넘어가면요 더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실 때 다 욕하면서 가세요. 얘기하고 그래 막 이러면서 다음 달에 또 시간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은 네. 또 다른 내용도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 다이어트 준비 때 또 뭘 해야 돼? 유산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요 우리 이 소화기관 안에요 비만 원인균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하셔야 될 분들은 여기 비만 원인균이 많은 거야. 좋은 균이 없어. 그러니까 비만 원인균이 많은데 내가 내일부터 해? 조금 드셔도 얘네들이 그 지방으로 축적하는 성분을 대사산물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흡수가 돼가지고 다 지방으로 축적되고 있으니까 이 비만 원인균을 먼저 없애야죠. 쫙 없애주고 장내에 세균의 그 조성을 바꿔줘야 돼. 일단 다이어트 준비 때 그걸 하셔야 돼요. 유산균을 계속 꾸준히 드셔가지고 장내에 유익균의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다이어트 시작하셔야 돼요. 그 준비기 때 그걸 하셔야 돼. 아시겠죠? 유산균 섭취를 그러면 어느 정도 네? 만약 비만균을 없애려고 하면 유산균 섭취를 다이어트 전에 좀 더 많이 먹는 게 더 좋은가요? 그러면 네, 기존 물론 다음 달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유산균을 그냥 권장량만큼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네, 모든 거 다 권장량만큼 섭취하시기 좋은데 저는 유산균에 대해서는요. 유산균을 섭취하신다면 유산균은 원래 빨리 약간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영양 성분이에요.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처음에 장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 섭취하셔도 잘 변화가 안 나타나죠. 그럼 저는 초기에 유산균 섭취 하셨을 때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권장량의 한 3배, 4배 정도 드시라고 해요. 저는. 계속 그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질문 이 맞지? 부분을 야, 엄청 많죠? 아유, 그렇죠? 다 해도 되는데. 또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나온다. 나오나요? 뭐가 나오죠? 밑에. 다른 데서 보셨나? 아니, 이게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준비할 때 이게
독소예요, 독소. 다이어트. 바디버든이 이제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시간 되시면 SBS 스페셜 바디버든. 이 바디버든이 우리 몸에 뭔가 부담이 된다는 거고 톡시로드가 이제 계속 독소가 쌓이고 있다. 이게 다 독소의 원인이죠. 스트레스 호르몬도 그렇고 장내 유산균, 유해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독소,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공기중 오염물질, 미세먼지, 식품 첨가물, 살충제, 트랜스지방, 미생물종 이런 것들 다 독소. 우리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고 있어. 계속 쌓여 있어. 그러니까 이 독소가 쌓이면 이 독성이 유발되거든요. 독성이 어떻게 유발되냐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시력저하, 중추신경계 문제, 육축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랑 비슷해. 산화, 유해산소로부터 피해 입는 거랑 이 독소 쌓이는 독소가 발생시키는 그런 독성에 의해서 우리 몸이 피해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비만, 체중 조절. 왜 독소 때문에 비만이 발생할까? 왜 발생하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비만이신 분의 몸 안에 독소가 들어있거든요. 독소를 없애지 않고 그냥 다이어트를 하셨어. 그럼 체지방이 줄어들겠죠? 체지방이 줄어들었죠? 근데 우리 몸은 이 독소들이 독성을 유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방을 막 생성해내요. 지방을 축적시켜서 얘네들을 감싸는 거야.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야. 체지방을 축적하는 게. 그럼 다시 체지방을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독소를 없애는 게 근본적인 다이어트의 성공 방법이에요. 독소를 없애면 독소가 적어지면 더 이상 우리 몸에 중성지방 만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독소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는 거지. 다이어트 하기 전에. 다이어트 준비기에 우리 몸의 독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거죠. 체내 유해 물질을 중성지방과 결합하여 축적된다는 거예요. 중성지방과 결합되어 있어요. 독성 물질이. 다이어트를 하면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면 유해 물질 농도가 상승해. 그러니까 다시 중성지방을 우리 몸은 다시 합성을 해. 그런데 체내 유해 물질이 제거될 경우에는 중성지방 필요 없기 때문에 합성하지 않고 다이어트 요요 없이 다이어트 성공한 상태로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독소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체내 독소를 줄이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이어트 준비기 때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다이어트 시작하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기 때 하셔야 된다는 거. 육류와 가공식품의 섭취를 서서히 줄인다. 가공식품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독성을 유발시키는 독소들이 함유되어 있다. 유산균, 식이섬유를 통해서 유해균의 독소를 없애고 체내의 비만 원인균을 감소시켜야 한다.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성 물질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간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결국은 독성 물질들이 독소를 만들어내면 결국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해야 된다. 항산화 영양소를 꾸준히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식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물을 많이 먹자. 깨끗한 물을 아무 물이나 먹지 말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밖에 이제 환경부에서 제안하는 그런 독소를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용기를 바꾸자.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특히 식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용기로 바꾸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비누나 샴푸, 뭐 화장품 이런 데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바꾸잖아요. 친환경적 이런 거 바꾸잖아요. 개인용품. 여성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성분들 생리대도 바꿔야 된다고 해요. 생리대만 바꿨는데 몸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시는 그 출연자가 인터뷰가 나와요. 바꾸자. 그리고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기를 시키자. 이거는 환기를 시키자는 사실 어려워. 창문을 여는 순간 더 나쁜 공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 환기시키지 마시고 환기 대신 정전이 들고 여기 없지? 스카이. 네, 맞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스트레스, 활성산소, 면역기능 비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피하고 이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는 데 대한 어떤 답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노화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익숙해지는 것을 보충해주면 노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게 뭐가 있어? 근력. 근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네, 근육 있잖아요. 근육. 근육을 늘려야 된다. 지방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게 뭐가 있어? 유산균. 유산균 줄어들어요. 유산균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 코엔자임 Q10 줄어들어요. 우리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그 가장 신체 기관을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신체 기관, 심장, 폐, 간, 신장에 가장 많이 있어요. 코엔자임 Q10.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들거든. 그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코엔자임 Q10, 뭐 근육과 지방, 효소, 골밀도, 소화효소가 줄어드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효소가 줄어드니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효소가 줄어드니까 대사효소를 끌어다갔어. 그러니까 대사가 또 안 돼. 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 다른 뭐 효소를 섭취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면 그 안에 소화효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라는 거고요. 항산화 능력 떨어지니까 항산화 능력 강화해서 인지 능력 떨어지니까 지금도 관리해야 된다. DHA, 징코엠 지금 드셔야 된다. 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머리가 나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지금 머리가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된다. 신체 활력 떨어지고 멜라토닌 떨어지니까 새벽잠이 없어지고 이런 것도 좀 보충해 주시는 필요가 있다는 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뭐가 줄어들지?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그거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노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만 하셔도 여러분 건강 관리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건강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도움을 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스럽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늘 못한 내용과 또 새로운 내용 추가해서 제가 내실 있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